예, 안녕하십니까. 무역협의 통상지원단의 재현정입니다. 사실 저희 이 세미나 매년 이 11월이나 12월 초에 해왔는데 통상은 그렇게 큰 꼭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 사실 시작해서 통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통상의 파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사실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에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통상 이슈를 제가 좀 정리를 새로 해봤더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요. 매달 2월부터 시작돼가지고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통상 이슈가 굵직굵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에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 두 품목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대기업들이 다 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또 청천벽력같이 2, 3위조 저희가 작년까지 사실 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분들도 설마 철강에 대해서 2, 3위조를 할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 3위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2, 3위조가 또 한동안 시끄러웠었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한미 FTA는요. 나중에 제가 또 USMCA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미 FTA는 평가를 선방했다라고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끄러웠고, 철강 업계들이 힘들어하는 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 2, 3위조 조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여기 또 우리 대기업이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301조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1, 2, 3차에 나눠서 지금 그 많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고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월에는 저희 한미 FTA 개정 협정이 정식 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나프타 개정 작년부터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나프타 개정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이름을 새로 바꿨죠. USMCA라는 협정으로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그 전에 이제 7월에는 또, 미국이 철강에 대해 2, 3위조 조치를 취하니까 EU도 세이프가드로 맞섰고요. 그 다음 캐나다가 고심 끝에 10월에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가장 최근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제 제가 넣어놨는데 재작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돼서 통상 무역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 통상 관련된 그 공약을 7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TPP 협정에서 탈퇴. 작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TPP에서 탈퇴하는 문서에서 서명을 했죠. 탈퇴하겠다는 이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이 TPP 탈퇴에 서명한 그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를 임명하겠다. 자, 이 세 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지금 USTR 미국의 모든 무역 협상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수장입니다. 노동자를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70대 노장이고 과거 80년대 수익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자, 세 번째, 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 감시 지시. 미국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협정 위반을 종식하겠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나프타 재협상 USMCA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무역 분쟁에서 내년에는 환율 분쟁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합의안이 나오면 조금 뒤로 밀어날 수는 있겠죠. 여섯 번째, 중국의 불공정 행위 시 국내 법원 및 WTO에 제소를 하겠다. 지금 WTO 제소는요.
정말 많이 가 있습니다. 아마 WTO가 1995년에 설립된 이후로 제소권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중국의 불법 행위 지속 시 모든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시행하겠다. 201조 세이프가드, 301조, 232조. 여러분 아마 올해 제일 많이 통상 관련된 뉴스에 제일 많이 들으신 숫자가 201, 232, 301일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공약을 다 지킨 사람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할까?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요. 저 자신도 설마 이런 조치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내년 1월 20일이면 이제 취임하고 2년인데 이제는 불확실한 것 같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를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고요. 단지 시기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가 정치적으로나 뭔가 확실하게 필요할 때, 뭐 보궐선거시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또 미텀이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딱 하나씩 꺼내서 쓰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했고 대단한 협상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협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 주요 통상 이슈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시작되었던 게 세이프가드입니다.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하게 취해진 걸로 통상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이건 무리하게 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이 했고요. 지금 세탁기는 3년간 조치가 지속되고 태양광 셀 모듈은 4년간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장 8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 업계한테는 좀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세탁기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LG는 빠르면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요.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증한 거를 막는 그런 조치입니다. 산업의 피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조치가 한 3년이면 중간 정도의 리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서 리뷰를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중간 리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 조치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단해도 될 건지 이런 리뷰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세탁기 리뷰 때 우리 기업들이 또 총력을 다해서 아마 이 조치를 좀 조기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셀 모듈은 4년 조치 기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리뷰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에 232 조치입니다. 여기 좀 또 철강 관련된 기업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정말 가장 악재가 많았던 것 같고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32조 조치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가 돼서 쿼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들 지금 철강 제품 25%의 굉장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쿼터에 합의를 했죠. 단 쿼터가 기존 3년에 평균 7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쿼터에 대해서는 무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치가 사실 제대로 취해진 거는 5월이었고요. 그 전에 한 4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의 물량을 많이 보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말로 사악하게도 미국은 결정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쿼터가 1월 1일로 소급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보냈던 물량이 다 포함이 됐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 전혀 수출을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물량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 쿼터를 받은 거를 또 기업들이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또 어려운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232조 세이프가드와 다르게 조치 기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래서 철강은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중 통상 갈등을 빼놓지 못하죠. 지금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로 시각으로 아마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일요일 정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전쟁의 끝은 아니고요. 아마 그냥 휴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11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대표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가 총 194건입니다. 이 중에 22건은 지금 조사 중이고요. 반덤핑 152건, 상계관세 9건, 세이프가드 33건입니다. 자, 세이프가드라는 건 사실 좀처럼 국가들이 많이 쓰지 않는 조치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로 보시면 단연코 미국이 1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인가는 인도가 우리를 규제를 하는 그 최대 국가였는데 그동안 미국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1위가 됐고요. 다음으로 인도, 중국, 캐나다, 터키 순서입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단연코 철강, 금속에 대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이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철강 분야의 이런 수익 규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화학과 플라스틱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 미중 통상 갈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통상 갈등은 일단 지금 현재는 갈등의 표면적인 모습은 무역입니다. 통상. 왜냐하면 301조를 근거로 했고요. 이 301조라 함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잘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기술들을 강제로 이전하게 하고 있다. 이게 근거고요. 이걸 시정해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신이 성실하게 이거를 고치겠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내가 무역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막무가내로 미국이 한 거 아니고요. 미국의 301조라는 법이 그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보라 해서 협상도 해보는데 중국과 협상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다 미국의 자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복 조치는 7월에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거의 사전 예고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있었고요. 첫 번째로 340억 달러에 상응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7월 6일. 그리고 바로 2차로 추가 한 160억 달러에 상응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로 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자, 또 대화가 안 됐죠. 사실 중간에 또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좀 적이 있습니다. 10월 초였나요? 10월 초에 또 미중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 중국의 고위급이 미국을 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3차, 가 됐고요. 지금 10%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게 총 5,745개 품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5,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더 이제 25%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를 하면서 사실 또 예고편을 했죠.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상향시키겠다,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합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나머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완전히 전면전으로 가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여력이 크고요. 중국은 미국부터의 수입이 훨씬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수입 규모만 보시면 미국이 훨씬 더 중국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동정의 양면인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역 분쟁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상무부 장관, 로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서로 맞보복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총알탄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여력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미국의 수입 규모가 현재는 굉장한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G20 이번 금요일 날 합의가 잘 되면요, 뭐 합의 내용에 따라 조금 수준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약간 잠시 휴전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내년 1월 1일 이 5천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25% 인상하겠다는 부분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10%로 가면서 계속 중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품목이 뭐 818개, 279개까지도 걱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우리 기업들이랑 연관되는 품목이 많이 들어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5천 개가 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제는 연관이 되는 품목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10%의 관세라는 것은 기업마다 품목마다 다르시겠지만 이 10%가 굉장히 높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10% 정도면 바이어랑 나랑 5 그냥 반반씩 해서 이 정도면 우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라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는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5로 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행히도 합의안이 나와서 이렇게 25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중 관계는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에 무슨 영향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기업들, 저희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근데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 현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 제재 품목에 걸려 있으면 당연히 피해죠. 하지만 그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공정을 같이, 그러니까 연결해서 공정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일부 공정을 하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추가 공정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중에도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미나를 연 적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미국이 지금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25%, 10% 부과하는 건요. 수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산, 중국 오리진. 자, 그러면 연결 공정을 할 때 중국에서 조금 하고 한국에서 조금 했는데 중국에서 한 부분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고 한국에서는 패키징 정도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국산이 아닙니다. 오리진이 중국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공정을 하고 한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나가더라도 이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왜? 오리진이 중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중 간에 연결 공정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이 301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제재 품목에 안 들어가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또 이거는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품목이 늘어날 수 있고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뭐 앞에 거시경제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미중 관계의 이 분쟁이 전면전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줘서 뭔가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면 결국은 중국의 수출길이 막혀서 우리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도 케이스가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싱을 제3의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산을 대체하시는 기업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고 제3의 국가로 지금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지면상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회도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무역주의는요, 태생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고 보호막을 치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보호를 하면 다른 나라도 보호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관세 장벽을 올렸을 때, 뭐 저희가 다 봤죠.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선진 국가들이 미국과 똑같이 무역 장벽을 쌓는 바람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2, 3위조를 취하자마자 EU는 자, 미국으로 가지 못한 철강 제품이 EU로 쏟아지겠구나라고 감지를 했고요. 바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잠정 조치를 들어가 있고요. 실제 정말로 하는 조치는 원래 내년 초에 결정이 됐는데 조금 더 앞당겨진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미국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장벽을 쌓으면 캐나다로 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대한 철강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캐나다도 고심을 많이 했죠. 캐나다는 세이프가드를 한다 만다를 6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10월에서야 잠정 조치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도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를 잠정 조치를 취했고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EAEU 뭐 결정적인 건 이제 러시아겠지만 이쪽에서 지금 철강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은 반덤핑 상계 관세도 계속하고 있고 301조, 중국은 또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고 FTA로 그 관세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는데 전 세계가 2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관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자간 협상으로 철강 주요 생산국들은 철강을 다 무세로 여태까지 교역을 했거든요. HS 71유는 대부분 다 무세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다 25%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가는 한 이렇게 맞대응하는 기업 그 나라들은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면 철강 기업 분들은 그러시죠. 자, 그럼 과연 우리 철강은 어디다 갖다 팔지? 남은 시장은 딱 보시면 아세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할 때 통상의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아직도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물론 관계가 없는 업종이시면 또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냥 큰 통상 기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팔을 뒤틀어서 결국 그 무릎을 꿇게 한 나프타 개정 협상 지금 이름은 USMCA 내용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목부터 틀려요. 지금까지 미국은 FTA라는 말을 썼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 USMCA부터는 그냥 Trade Agreement입니다. Free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USMCA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프리 트레이드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미국조차고 하는 협상입니다. 굉장히 일방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강대국에 눌릴 수밖에 없었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 USMCA는 굉장히 아마 앞으로 다른 협상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 특히 EU와 일본이랑 협상을 할 때 이 USMCA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자, 내년에 미국과 일본,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초 1월부터 협상이 개시가 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어려운 협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TPP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만 조금 더 넣으면 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라는 볼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미국이랑 양자 협상하면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한테 원하는 거는 가장 큰 거 하나입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 잘하게 해줘. 딱 요겁니다. 미국의 소고기 수출 제1시장 일본, 제2시장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미 FTA를 이미 뚫어놨고요. 이제 일본만 뚫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 좋은 건 일본은 미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와 다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산, 호주산은 지금 더 싸게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이걸 참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EU와 일본의 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만 이제 관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EU는 사실 뭐 농수산물도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관건이고요. 하지만 미국도 관세 때문에 EU에 자동차 수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뭐 미국산 차가 사실 별로 안 좋아서 다들 소비자들이 안 사지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 비관세 장벽이 많다. 그런 이런 비관세 장벽을 다 없애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속내는 여러분 독일이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 아시죠? 독일과 중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선진 기술, 나의 기술을 중국이 다 자꾸 베껴가고 나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건데 내가 안 줘도 독일이 주면 큰일이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독일이 더 나은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EU가 가까워지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양자 간에 협상을 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협상 내년에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될 협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만 보면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 3위조 조치 이것도 철강처럼 설마 할까라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면제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2, 3위조 조치 이게 지금 약간 수면에서 내려갔는데 이번 주에 GM이 그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죠. 사람을 정말 많이 다 구조조정을 하고 앞으로 GM은 미래차 개발하는데 돈을 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열받았죠, 소위. 자, 그러면 내가 너네 보호해줄 테니까 관세 매겨서 너네 보호해줄 테니까 공장문 닫지 마라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 3위조 조치가 지금 생각보다 또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제가 USMCA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일단 미국이 앞으로 그 통상에 있어서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인데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70년대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만 미국의 기업들이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많이 했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뭐 지금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 디지털 트레이드 이 부분은 미국이 앞으로 아주 많이 언급할 겁니다. 아주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을 지금 현재 부를 창조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지금 떠올리시면 다 이제 떠올리실 텐데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다 IT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데이터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유롭게. 근데 이걸 대부분의 나라들은 데이터를 바깥에 안 내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는 밖에 못 나가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 미국 기업들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없애달라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의 굉장히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이 문안이 USMCA에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USMCA 협정을 보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미일, 미EU 협정할 때도 이 문안, 특히 디지털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강한 협정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관련돼서는 사실 FTA 협정문에 강한 문구가 들어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USMCA에 환율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협정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파장을 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환율에 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FTA 넣지 말자라는 게 기조였는데 미국이 드디어 환율을 지금 FTA 장에 끌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비시장 경제 국가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을 지칭합니다. 비시장 경제, 말 그대로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 이 비시장 경제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너랑 안 놀아. 뭐 이런 협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 건데, 중국과 FTA 협상을 하려거든 나에게 먼저 통보하고 협상한 내용을 나한테 먼저 상의하고 근데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USMCA는 내가 그냥 탈퇴해 버릴 거야 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본과 유할 때도 요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의 절차는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자, USMCA 또 하나 특이한 점. 여러분 FTA에 체결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협정은 10년 후에 뭐 없어진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협정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USMCA는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건 불확실하죠. 그동안 관세를 안 내던 게 16년 지나면 또 내야 되나? 굉장히 이걸 아주 불안하게 지금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6년마다 검토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이런 조항들이 또 앞으로의 다른 협정에도 들어갈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조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USMCA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협정에 어떻게 반영될까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랑 연결돼서는 가장 지금 큰 관건이 뭐냐면 자동차 2, 3위조의 문제입니다. 진짜 할지, 한국은 면제가 될지. 이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USMCA에 부속 서한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미국이 2, 3위조를 만약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얼마만큼 면제를 해준다는 면제 조항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동차는 각각 260만 대, 부품은 멕시코 1,080억 달러, 캐나다는 324억 달러. 여러분, 그냥 일반인이더라도요, 협정문에 이런 걸 박아놨다면 미국이 2, 3위조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거의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USMCA가 발효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결국 이 2, 3위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거고요.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USMCA를 협상을 타결해 주면서 면제부를 받은 거죠. 2, 3위조에 관련돼서는. 자, 그럼 남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의 가장 큰 적자 품목 자동차, 그리고 국가별로 보시면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그러면 멕시코, 캐나다는 면제부를 받았고 남은 거는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은 양자 간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미국 요리를 할 거고요. 한국, 한미 FTA 개정도 끝났는데 우리는 면제해주지 않을까. 기대 사항이고 희망 사항입니다.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GM이나 빅3가 한국은 우리한테 피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면제해도 돼라고 얘기를 할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좀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말씀드릴게요.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미중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아시죠? 뭐 플라자 합의로 결국 끝났는데 미국과 일본의 싸움이 거의 20년이 갔습니다.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미국 GDP의 60%에 올라온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 싸움이 1,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자, 보시면 이제 이 트럼프 어벤져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얼굴 찾느라고 제가 좀 구글링을 많이 했는데 멕시코, 캐나다, EU, 일본이 뒤에 붙었죠. 자, 이게 미국이 자기 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편을 만들지 않고 혼자 싸우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중국을 공격하면서도 내 편 만드는 작업을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어벤져스가 중국을 상대로 더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휴전 기간은 있을 수 있어요. 합의를 하면서. 여러분, 하지만 이 미중 간의 합의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국한테 2천억 달러의 적자를 2년 안에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얘기인데 중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진핑이 자기 목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미국, 중국은 정말 장기화될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뭐 지금 2분기 수치이기도 하고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거보다는 좀 하향 조정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미중 통상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맨날 시장 다변화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미중에 대한 어떤 집중을 피해서 뭐 아세안이나 이런 제3의 시장에 가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정말 장기화된다면 조금 더 기업의 전략을 단기적인 이익도 뭐 중요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미 하시는 기업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전략을 재편하는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중국 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공정을 연결해서 하시는 기업들도 이거를 정말 이번 김에 한국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제3의 또 나라를 찾아서 다른 나라 가든지 실제로 지금 이런 거를 저희랑 상담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자, 브렉시트를 제가 처음에는 내용을 안 넣어놨었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도대체 브렉시트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브렉시트는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만 일단 영국의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EU의 의회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근데 지금 10월 25일 날 합의된 게 만약에 이게 다 통과를 해서 3월 29일이 되는 것과 통과를 하지 않고 3월 29일을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만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합의가 되건 의회를 통과하건 무조건 3월 29일, 내년도 3월 29일에는 브렉시트가 일어납니다. 영국은 이제 나갑니다, EU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영국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 이럴 바야 차라리 그냥 남자라고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남게 된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아닙니다. EU가 그거를 용인을 해줘야죠. 영국이 마음대로 나간다 일단 들어오면 되나요? EU가 또 화가 나서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3월 29일에 그런 국민투표가 없는다는 걸 가정해서 3월 29일에 합의가 다 이뤄진 다음에 3월 29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은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냥 EU에 EU에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큰 변화 없이 2년 동안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EU FTA가 영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수출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으실 수 있어요.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국 의회도 통과를 하지 않고 EU 의회도 통과를 하지 않아서 소위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영국이 EU에서 튕겨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영국에 수출하실 때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는 무쇠로 만약에 수출을 하셨다면 이제는 영국의 관세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영국은 지금까지 관세가 없었죠. 자국만의 관세가. 왜냐하면 EU가 하나로서 통합체를 하니까. 자, 그럼 영국은 관세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 관세가 있잖아요. 자국만의 관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국은 지금은 일단 EU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세를 똑같이 쓰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마음대로 될지도 퀘스천입니다. 어쨌든 간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특히 영국에 수출하시는 분들은 한EU FTA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를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우리가 발빠르게 한영 FTA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영국과 기존의 EU랑 하던 거를 뭐 똑같이 승계한다든지 이런 양국 간의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영국과 지금 관계하시는 분들 요거를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내년도 또 FTA 추진 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이 미중 갈등도 있고 통상 갈등이 너무 지금 통상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분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서 FTA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메르코스르와의 협상입니다. 브라질이 들어있죠. 브라질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멀긴 합니다만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메르코스르와의 협상이 올해 시작이 됐고요. 사실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이 또 중남미 가장 큰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뭐 인도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기존의 한인도 협상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돼서 실망감도 컸고요. 특히 관련된 기업들이 이 업그레이드 협상이 필요하다. 인도에 대해서 시장 접근이 더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정부가 작년부터 한인도 FTA 세파라고 하는데 한인도 세파 업그레이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안타깝게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중요한 만큼 또 아마 내년도에 정부가 좀 힘써서 업그레이드 협상을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장 다변화 노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좀 힘내시길 바라고 내년도에도 통상 환경이 좀 뭐 어둡습니다만 다들 좀 좋은 전략 가지고 이런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